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NT, 체인지 매트릭스 적용 사례를 하기 위해서 보이는 욕구는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니드를 말하고, 이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요구를 말합니다. 즉, 고객 욕구를 정확히 파악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아이디어 탐색 발굴 전략은 마켓인 또는 데리버티브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고객의 요구를 기반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른 형태로 변형함으로써 고객 니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아이디어를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 아이디어 개발 기법의 하나인 NT 체인지 매트리스 기법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세 번째로는 NT 체인지 매트리스 기법을 활용한 사례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죠. 보이지 않는 욕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죠.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고객 욕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가 그 숨어있는 고객의 욕구를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신개념의 아이디어를 먼저 개발 또는 출시함으로써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아이디어 개발 출시는 고객 아이디어가 드러날 때까지 스스로 이러한 욕구가 있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된 아이디어를 접하고 나서 이전에 몰랐던 나의 욕구를 알게 될 수 있으므로 고객 아이디어는 고객 욕구를 이끄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보이지 않는 욕구를 정의하신 걸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두 사례를 한번 언급해 봤는데요. 아이팟과 아이폰 개발을 주도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 전 세계 전기 자동차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설립자, 이 두 분의 공통적인 특성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와는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 발굴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 핸드폰이 다 있었지만 그것을 검색 기능과 음악 기능을 탑재된 아이폰, 또 기존에 우리가 쓰던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와 획기적인 모델로 변화시킨 테슬라, 이것이 바로 프로덕트 아웃 전략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아이디어에 대한 생성은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에 의해 찾아지기도 합니다. 아이디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아! 하는 순간에 떠오른 천재적인 발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굴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음악 미술 등 특수한 영역을 빼고는 그게 쉽지가 않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또 성공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와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진 아이디어에 대한 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토머스 에디슨도 천재적인 아이디어 생성 뒤에는 자신만의 노트를 통해 연구 결과를 꼼꼼히 기록해 놓거나 또 수많은 실험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는 데는 바로 노력과 끈기가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끈기와 노력을 듬뿍 해서 실제 사례를 통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초기 사업 검토의 성공적인
영상 사례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사업별 FAQ 콘텐츠, 나의 BM에 따른 초기 사업 검토. 이번 시간을 통해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고 제품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소 기능 제품의 고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28.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정이 조금 나아 54.3%의 생존율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창업 기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창업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조사 결과에 힘입어 최근 린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린이란 낭비를 없애거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린 스타트업은 자원 사용이 적은 스타트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린 경영에서는 최초의 사업 계획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자원을 소진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복 개선하며 이런 사업 개발 과정 전체에 걸쳐 고객들을 참여시킵니다. 한편 창업의 첫 단계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켜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선 먼저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고 타겟 고객과 롤모델 또는 선발 경쟁 기업을 선정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문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하고 고객의 문제와 솔루션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수차례 수정하면서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또한 창업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만 맴돌면 안 됩니다. 문서화해야 합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툴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캔버스, 린 보드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원조로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 BMC보다 린 캔버스와 이 린 캔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린 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린 보드를 예로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린 보드는 대상 고객을 먼저 정하고 그 고객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찾아내어 가치 제안을 하고 혁신적인 수익 모델도 검토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접근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채널을 정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의 핵심 관리 지표를 선정하죠. 즉, 수익 모델과 투입 비용을 분석한 손익분기 계획과 향후 3년간의 손익 계획을 추정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창업자 스스로는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경쟁사를 분석하며 고객에게 제공할 제품, 서비스의 기능과 특징 등을 일목요연하고 충분히 정리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비즈니스 모델 9개 블록들을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고객과 관련하여 타겟 고객의 선정과 문제, 솔루션, 가치 제안 등 고객 모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과 손익 계획, 비용 구조 등 수익 모델을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닝, 경쟁 우위 등 전략 모델과 활동, 자원, 파트너 등과 관련한 운영 모델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현재보다 더 나은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기서 시장이란 내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즉 작은 시장이라도 기존 사용 제품을 버리고 내 제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내 아이디어에 대해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을 선정하고 타겟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불만점이나 기대하는 바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 질문을 해서 구매 의사를 확인해야 하죠. 타겟 고객을 선정할 땐 동질 집단이 아니라 나의 제품, 서비스를 가장 먼저 구매해줄 사람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타겟이 명확해져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향도 명확히 잡을 수 있고 팀원들 간 의견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를 경쟁 또는 대체 제품으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보다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롤모델이든 경쟁 제품이든 비교 대상 제품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오스터왈더의 가치 제한 캔버스입니다. 먼저 고객 프로필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가치 맵을 작성한 후 제품 서비스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별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나만이 집중할 수 있는 특정 고객을 찾고 해당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취해소 음료의 경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는 사람에게 술을 마실 때 또는 술을 마신 직후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도록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제한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좋게,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더 쉽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더라도 고객들은 각각 다른 구매 기준에 따라 제품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더 빠른 걸 좋아하거나 어떤 기능이 더 들어있거나 더 쉬운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믿는 속성 중에서 내가 경쟁 우위를 찾을 수 있는 타겟을 대상으로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이 제품 서비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이 온라인, 특히 모바일로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므로 이러한 채널을 주 채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쉽게 알리고 상호작용할 것인가? 고객을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등의 고민을 통해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을 창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익 모델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별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든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지불 가격, 지불 방법 등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가격이 비싼 제품을 월 정액료로 대여하는 방법,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본체 가격을 낮추는 방법 등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많은 수의 무료 회원을 확보하고 대신에 광고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타겟 고객, 제품 서비스 형태, 제공 가격, 채널, 고객 관계 등 많은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차별적 우위를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수정되고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다시 타겟 고객을 만나 조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을 피봇이라고 하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린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아이디어, 만들기, 제품, 측정, 데이터, 학습의 과정을 거치며 피봇해서 시제품인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최소 기능 제품을 가지고 타겟 고객에게 최종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의 롤모델 또는 경쟁사를 찾아 해당 비즈니스 모델과 나의 것을 비교해 봅니다. 이 경우 시장의 정의와 타겟 고객 설정, 최종 사용자의 제품 서비스 상황을 정리해서
각각 비교합니다. 그 밖에도 각 기업 고유의 가치 제한과 채널, 수익 모델 등을 비교하여 우리 팀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할 작업은 고객 테스트를 하기 위한 가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객 테스트를 위해선 다음과 같이 3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문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 해법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이 통과된다면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러한 3가지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각 단계마다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고객 발굴 단계에서 문제 및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설 도출과 문제 테스트, 솔루션 테스트, 전환 또는 진행의 단계로 고객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고객 테스트는 제품이 물리적 제품인지 웹 모바일 제품인지에 따라 테스트 단계나 방법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어서 2단계 고객 검증으로 MVP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판매 준비, 현장으로 나가기, 제품 포지셔닝, 전환 또는 진행 단계로 실행하게 됩니다. 창업가 기업가 정신은 혁신과 역량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여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나의 아이디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계속 확인하면서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단순한 제품부터 시작하고 환상적인 팀을 구성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명품들도 잘 살펴보면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의 새로운 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 아이디어 탐색 발굴에 적용되는 것은 아이템을 찾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리 아이템을 쥐어짜내려고만 애를 써도 쉽게 아이템이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유사한 아이템을 분석하여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아이템 탐색 발굴의 효율적이고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 창업 아이디어 탐색 발굴에 적용되는 이번 시간의 주요 화두인 NT 변화 매트릭스는 니즈, 테크놀로지, 체인지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밑그림이 있는 스케치북 그림 위에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그림을 그려 나갈 때 개선의 효과가 명확해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한 아이디어 탐색 발굴을 바로 NT 변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우리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먼저 발전해 나갈 때 삼성전자의 대응은 2009년도에 처음 아이폰이 국내 출시됐을 때도 삼성전자는 옴니아폰이라고 해서 이 사실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소비자 불만도 커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낮았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은 100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플리케이션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제대로 업데이트도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기능력도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삼성전자가 택했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응 방식은 갤럭시, 그 다음부터 이제 옴니아폰 이후부터는 갤럭시라는 브랜드로 신형 스마트폰을 매년 2개씩 출시하면서 추격하는 차별화된 아이템의 가치를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모델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기능도,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펜 기능까지 탑재시키면서 맹추격해서 이제는 공동 또는 더 앞서 나가는 위치가 되는데, 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러한 신제품 개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전통적으로 선도 기업을 따라잡는 패스트 플로우 전략에 능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사례를 빨리 우리 회사에 맞게끔 변화하고 혁신시키는 이러한 기업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NT 변화 매트리스 기법은 첫 번째는 니즈 변화에 따른 개선 방안을 빨리 탐색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렇게 고객 니드에 따른 기술 변화를 할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굴해서 그 니즈와 기술 변화의 교차점, 이 중요합니다. 3단계의 그 교차점을 찾아서 그것을 3단계 기법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을 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NT 체인지 매트릭스 기법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니즈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의 탐색 발굴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출시되어 있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했다면 거기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죠? 그것을 발굴해내고, 그 다음에 불편한 점, 불만스러운 것들을 짚어내고,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추출해 나가는 단계가 1단계. 자, 그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니즈가 1, 2, 3, 기존 제품의 서비스의 선정, 또 사용상 문제점, 또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보고, 또 개선 방향도 하나, 둘, 세 개, 세로 방향을 쓰신 후에 기존 제품 서비스의 고객 정의 및 니즈 분석 결과를 크로스되는 방향에서 문제점 1, 2, 3, 개선 방향 1, 2, 3로 우선 설정해 놓고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의 탐색 방구를 수행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것이 핵심 기술인지, 진짜 바꿀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르는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기회 요인인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르는 개선 방향 탐색을 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 나오고 또 이것을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겠죠. 최근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런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한 이곳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개선과 고객의 만족도를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니즈와 기술 변화의 교차 분석, 이제 2단계에서 살펴봤던 고객 니드와 우리 내부의 기술을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의 아이템을 탐색 발굴하게 되겠죠.
2단계로 오게 되면 고객 니즈로 인한 개선 방향 등을 행으로 놓고 기술의 변화로 일어나는 개선 방향을 열로 놓게 되면 교차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행, 2단계 열에 놓은 것을 하나씩 체크해 나시다가 이 교차되는 부분에 3단계로 이루어지는 요 단계의 매트릭스를 찾는 것이 바로 NT 체인지 매트릭스의 기법의 활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즈 기술 교차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NT 변화 매트릭스 기법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시장에 진입해서 기술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전체 그림을 보시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제품, 또 기술, 니즈에 따라서 크로스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작성 사례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학교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서술한 내용들을 탐색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추출도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 실습한다 생각하시면 이 화면을 띄워 놓으신 후에 함께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을 추출해 보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또 크로스되는 3단계의 개선 방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습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